형태소를 나누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지. 뭐야? 의미 실질력과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경우이지. 그 다음에 자립이 가능한지 여부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실질적인 의미의 반대말은 뭐야? 문법적 의미라고 그랬지. 문법적 의미에는 뭐뭐 있어서 하동이라던가 시동이라던가 높임, 시제, 상, 강조, 복수, 지정 뭐 이런 거 전부 다 문법적 의미들이야. 문법적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 분필이라던가 뭐 이런 거는 이제 뭐야? 실질적 의미가 되겠지. 자, 그리고 자립이라는 거는 뭐야? 우리 띄어쓰기의 의미니 띄어쓰기가 가능한지 아닌지 혼자 띄어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요거를 두 가지씩으로 나눌 때 의미가 실질적으로 있는 걸 뭐라 그래? 실질 형태소라고.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는 거를 뭐라 그래? 형식 형태소 내지는 문법 형태소라고 하지. 실질 형태소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기도 해? 어근이라고 부르거든. 자, 그 다음에 자립이 가능한 걸 우리 뭐라고 그래? 자립 형태소라고 그러지. 자립이 불가능한 걸 의존 형태소라고 그래.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거는 자립을 하건 의존을 하건 즉 띄어쓸 수 있건 없건 간에 그거에 다 뭐라 그런다? 어근이라고 그런다. 자, 그리고 보통 우리가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애들은 혼자 쓰이는 경우가 없어. 그래서 형식 형태소는 무조건 목분이 없어? 어찌나? 형식 형태소는 무조건 목분이 없어? 의존 형태소는 없겠지.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세 가지가 뭐니? 이게 접사, 어근의 반대말, 접사.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야? 어미. 그리고 아예 단어 밖에 붙는 애 뭐 있어? 조사. 세 가지는 거죠. 얘네들은 다 어때? 문법적 의미만에 나타내고 혼자 쓰일 수 없는 애들이지. 근데 접사, 어미, 조사를 구분하는 첫 번째 기준은 조사는 단어 밖에 붙는 별도의 단어지. 그리고 얘네들은 단어의 구성 요소들이지. 자, 근데 어차피 단어 밖에 붙는 이 조사는 어떻게 해야 돼? 암기해야 되지. 암기해야 되는 거야. 단어 밖에 붙는 별도의 형태소인 조사 종류부터 좀 정리를 해보자. 자, 일단은 문장 내에서의 역할을 정해주는 조사인 가장 기본 조사, 격조사가 있지. 격조사는 7가지로 나누어지지. 주어를 만들어주는 조사 뭐야? 주격 조사. 서진아, 주격 조사 뭐뭐 있니? 직접조사 이하. 그렇지. 그리고 높임에 나타내는 에서, 그리고 단체나 기관에 나타낼 때는 에서를 쓰기도 하지. 물론 이 에서가 단체 기관이 아니라 장소를 나타낼 때는 부사격 조사로 쓰이지. 그 다음에 부사격 조사.
그 다음에 주격조사와 형태가 똑같은데 목격조사가 있지. 목격조사는 뭐뭐 이 가인데 뒤에 뭐가 붙어야 돼? 되다나 아니다가. 근데 되게 중요하다. 서진아, 니네 이번에 절 나오면은 이 파트가 중요한 이유가 이게 서술절이랑 헷갈리기 딱 좋지. 주어가 2개 나오는 것 같아. 근데 뒤에 되다 아니다 들어가면 서술절이야? 아니지. 그거 꼭 기억해. 주어 2개 나오면 서술절 확인하기 전에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서술격조사. 서술격조사는 어때? 뭐뭐? 이다 형태. 이다 형태인데 여기 뒤에 있는 어미 파트를 어떻게 활용을 하지? 어미를 활용해가지고 뭐뭐이고 뭐뭐인, 뭐뭐일, 뭐뭐입니다 등의 형태로 쓰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얘가 통째로 다 어미 부분인 거야. 얘네가 어미고 나머지 이제 이고, 이다, 임, 입니다 부분들은 다 뭐야? 이게 하나의 조사인 거지. 단어이면서 하나의 조사. 미음, 빨간 부분들은 어미이고 그냥 하나의 얘 전체는 조사야. 하나의 단어이면서 이렇게 됩니다. 원웅 여기까지 괜찮니? 이게 돼? 원웅아 그러면은 이게 전체 조사이고 어미가 빨간색 부분이면 어미 뺀 나머지 부분은 뭐라고 그럴까? 접사라고 해? 없어? 부르는 호칭이 없어? 이해돼? 얘만 따로 부르는 호칭은 없어. 근데 간혹 서술격 조사의 앞부분 철수 이 다음에 철수 이까지의 어간으로 보는 경우는 있어. 견해가 2가지야. 어간은 동사나 형용사의 앞부분만 해당된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는 서술격 조사의 어미 떼고 앞에 어근 붙어 있는 것까지 통째로 합해가지고 철수 이까지의 어간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긴 해.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서술격 조사 다음에 뭐 있어? 관형격 조사 있지. 관형격 조사는 체험을 수집할 수 있게 해주는 관형어 만들어주는 조사지. 뭐 있어? 의. 조사격 조사 에서 여기에 로 뭐 이런 것들, 여기다 이제 와과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하는데, 와과는 접속조사로도 쓰이고 부사격조사로도 쓰이는데, 부사격조사로 쓰일 때에는 위드의 의미를 갖고 뭐뭐와 함께의 의미를 쓰일 때 철수가 영희와 밥을 먹었다 이렇게 함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혹격조사가 있는데, 혹격조사는 어떻게 돼? 아, 야, 여, 이었다. 여기까지 괜찮지? 원웅이는 어떡할래? 필기하면서 정리할래? 아니면 다 듣고 나서 필기할래? 필기하면서 들어. 좀 천천히 나가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런 격조사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뭐라고 그래? 우리가 보조사라고 그러지. 보조사는 보통 격조사를 대체하거나 앞뒤로 붙을 수도 있고 그 외의 형태가 있고요. 보통 완전히 격조사를 대체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있어? 주격조사나 목적격조사, 본격조사는 대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철수가 밥을 먹었다 그러면 철수가 주격조사하고 밥울이 목적격조사면 철수는 밥도 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거지. 은느는 분명히 말하지만 주격조사가 아니야. 보조사야. 은느는 주격조사가 아니라 보조사지. 그래서 나는 했을 때는 원래 뭐야? 내가를 대체하는 거지. 은느니. 자, 보조사는 대표적으로 뭐 있어? 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이제 용례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이렇게 있다는 거야. 자, 이 전에 이 어미 개념부터 먼저 좀 설명해야 되겠다. 이거 설명하려면 요거부터 설명하는 게 빠를 것 같은데, 어미부터 먼저 설명하고 갈게. 이거 일단 놔둬봐. 보조사 나와봐. 이건 단어 밖에 붙는 별도의 단어들이라고 쳐. 조사, 암기해야 되는 것들. 그러면 이제
단어 내에 붙는 것들 중에 어근과 접사, 어간과 어미가 있는데 이걸 먼저 설명하는 거냐. 자, 우리가 단어 내에서 형태소를 나누는 기준은 어근과 접사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어간과 어미가 있지. 어간, 어미는 보통은 어디에 있어? 동사나 형용사에 붙는 애들이야. 물론 그 중에서 어간은 어떨 때부터? 어간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 경우에 보통 붙는데, 하나는 동사. 예를 들면은 얼다의 얼 같은 게 어간이지. 또 형용사. 형용사는 어때? 빠르다의 빠르 같은 게 어간이지. 그 다음에 명사. 명사는 얼음의 얼 같은 거. 얘는 명사가 됐지. 사전에 실려가지고 명사화 정미사라는 게 없어가지고 명사가 된 애들이야. 그리고 부사 같은 경우에도 어간을 가지는 경우가 있지. 빨리 같은 거. 빨리의 빠, 리을까지. 원래 르가 리을로 바뀌는 르부의 규칙이라는 개념이 있어. 그래서 빠르다에다 이를 붙이면 빨리가 되는 거지. 다 대신에 이를 붙이고. 그러니까 어간 가진 애들은 이런 애들이고, 뭐 어미 가진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어미는 어떤 애들이 가져? 보통 동사, 형용사만 가지는 게 아니라 세 가지 경우가 있지. 동사. 예를 들면은 얼다의 형용사. 빠르다의 서술격 조사. 이다의 여기까지 괜찮니? 이제 자, 그리고 어미는 보통은 어근과 접사로 구분을 안 해. 어간에 붙어있는 개념이라고 보고, 어간은 다시 접사가 되는 경우가 있고 어근이 되는 경우가 있지. 대다수의 어간들은 어근이야. 예를 들어볼게. 어간 중에서도 얼다, 먹다, 이런 것들, 또 마음 먹다, 얘네들은 실질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야? 어간이면서 어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형태소를 나눌 때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은 6가지로 나눠야 되는데, 어근과 접사로 나누고, 어간은 어간이면서 다시 어근인 애들이 있을 것이고, 어간이면서도 접사인 애들이 있겠지. 그리고 어미와 조사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6가지로 나눠야 되는데, 대부분의 어간은 어근인데 그럼 어간 접사는 뭐냐? 어간 접사에 해당하는 것들 보자. 자, 일단은 뭐 향기, 록다의 록. 일단은 앞에 뭔가 붙어야 되는 어간들은 다 어간이면서 접사야. 그래서 향기롭다는 파생어지. 향기가 어근이고 록이 어간 접사, 다는 어미인데, 어미는 어차피 어근 접사로 나눌 때는 신경 쓰지 않으니까. 또 아름답다의 답. 사랑스럽다의 스럽. 또 공부하다 같은 경우에 봐봐. 마음 먹다랑 좀 다른 이유가 얘는 앞에 스터디라는 공부의 의미가 되게 강하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동사예요라고 표시만 해준다고 봐. 그래서 어간에다가 하다 붙으면 보통 접사지. 또 공부시키다 할 때 얘도 사동의 의미를 더해준다고 해가지고 여기에다 사동 의미만 더해주기 때문에 이것도 접사라고 봐. 합격되다도 여기에다 피동 의미 더해주기 때문에 접사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어간들은 다 어근인데 혼자 못 쓰이는 어간, 뭔가 앞에 붙어야 되는 어간이거나 아니면 어때 문법적 의미를 더해주는 어간들은 다 뭐야? 어간이면서 접사인 거야. 근데 거의 외우지 그냥. 어근 뒤에 하다, 어근 뒤에 시키다, 어근 뒤에 되다. 혹은 뭐 향기롭다, 스럽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어때? 어차피 혼자 못 쓰이니까 어간 접사인 거고. 이해되니? 다 되나? 어느 이해돼? 자, 이렇게 놓고 여기 한번. 자, 철수 어근이지. 철수는 혼자 쓰일 수 있지. 가는 주격 조사야. 학교 어근이지. 애 주격 조사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되지.
가다는 그럼 어때? 단독으로 쓰였으니까 어간이면서 뭐야? 어근. 지는 어때? 다가 대체된 어미 부분이지. 좀 이해되니? 그러면 안또 어때? 어간이면서 어근. 안은 여기까지 괜찮지?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지? 자 그럼 봐봐. 보조사들은 조사를 아예 대체하기도 돼. 자 적조사 아래 대체해서 어떻게 돼? 철수도 학교에 가지 않아. 이렇게 할 수 있지. 완전 대체가 가능해. 왜?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복격조사는 보조사가 완전 대체가 돼. 자, 그리고 앞뒤로 붙는 경우도 있지. 보통은 요 뒤에 붙는 경우들이 많은데 봐봐. 철수가 학교에는 학교에만 학교에도 가지 않아. 가능하지? 이렇게 보조사. 뒤에 붙는 경우도 있고 또 어미 뒤에 붙기도 해. 학교에 가지는 가지만 가지도 않아. 이렇게. 또 특정 보조사인 요는 어때? 안아요? 이렇게 해서 해열체에서 요는 조사지. 별도로 붙을 수 있는. 여기까지 이해되니? 괜찮지? 어느 게 괜찮아?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접속조사. 접속조사는 뭐가 접속조사야? 동일한 문장 성분 두 개를 연결하면 접속조사야. 동일 문장 성분 연결. 대표적으로 와과가 있는데 와과는 부사격 조사로 쓰이잖아. 그럼 차이가 뭐야? 동일 문장 성분을 연결한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철수가 플러스 영수가 정리됐다. 합하면 어떻게 돼? 철수가 영수가 각각 결혼한 거지. 자, 철수가 영수가 결혼했다 했는데 이거 주어. 이것도 주어. 동일한 문장 성분 두 개를 연결할 때 이렇게 가가 하면 이상하니까 이거를 철수와 영수가 결혼했다. 이러면 어떻게 돼? 접속조사가 되는 거지. 철수가 밥을 먹었다, 철수가 빵을 먹었다, 철수가 빵을 먹었다가 아니라 밥과 빵을 먹었다. 조금 밥이나 빵을 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때? 그런 게 접속조사야. 근데 얘랑은 다르지. 이 와과는 어때? 요 와과는 이런 거지. 철수가 결혼했어. 누구와? 철수가 영희와 결혼했어. 이러면은 이거는 위드의 의미잖아. 순서를 바꿔서 영희와 철수가 결혼했다. 이것도 되긴 하지. 근데 이제 각각 결혼했으면 어때? 이거는 접속조사. 함께 의미를 나오면 조사격조사지. 괜찮지? 여기까지. 자,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요렇게 우리가 형태론을 나눌 수 있고,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봐봐. 철수가 놀다 어떻게 나눌 수 있어? 이렇게 되면은 철수 혼자 쓰일 수 있으니까 어근, 다가 조사, 놀다는 놀, 어간, 어근, 어미 이렇게 나누는 거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니? 너는?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지. 착한 영희가 공부하다. 이거 어떻게 나눌 수 있어? 착하까지가 어간이지. 착하다니까 어간 어근에다 다가 대체된 이음 부분이 뭐야? 어미. 영희가 어근, 다 조사. 공부가 어근, 하가 그럼 뭐야? 어간이면서 접사지. 왜? 얘는 문법적 의미 더해주는 거니까. 그리고 다가 어미.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원래 우리 공부하다 같은 경우에는 어근 접사와 어간 어미로 나누면 어떻게 돼야 돼? 원래 어근과 접사로 나누면은 요선의 기준으로 얘가 어근, 얘가 접사. 그리고 어간과 어미로 나눌 때는 어떻게 돼? 다가 어미, 공부, 하가 어간인데 이거를 이제 다시 쪼개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공부, 하, 다가 되는
그래서 어근, 어간접사, 어미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괜찮아? 이거 정리할 거 많아. 정리하자. 정리하고 이거 지운 다음에 용언의 활용 나가게 어미 용어를 싹 하는 거예요. 자, 봐봐. 이제 용언의 활용을 정리해 볼게. 자, 용언의 활용은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잘 봐봐. 일단은 어간이 있고, 요거 필기할 때 이만큼 다 잡고가 있으니까 꼭 감안해 줘야. 어간이 있지. 그리고 어미 중에 어만 어미가 있지. 자, 어간은 보통은 얼다, 먹갈 때 그 앞부분이 있는 것들. 어만 어미는 보통 다로 대체되는 애들인데, 어간 뒤에는 무조건 어만 어미가 몇 개 붙어 있어야 돼? 한 개는 붙어 있어야 돼. 이번에 어간 뒤에 어만 어미가 없을 수가 없어. 어간 뒤에 어만 어미가 없으면 뭐가 붙어 있어야 돼? 접사가 붙어 있어야 되지. 어간 뒤에 어만 어미가 없으면 붙을 수 있는 접사는 두 종류지. 얘네는 사전에 등재가 돼 있어야 돼. 이 형태 자체가. 원래 어미가 붙은 형태들은 사전에 등재가 안 되지. 우리 얼고 어른이 얼어두면 누굴 찾아야 돼? 얼다로 찾아야 되지. 어미는 전부 기재가 안 돼 있어. 어미만 단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몰라도 얼에다가 어미 붙어있는 형태들이 다 기재되어 있진 않지. 기본형만 기재되어 있지. 근데 접사가 붙은 형태들은 어때? 얼음 이러면 이건 기재가 되어 있지. 달리기 하면 기재가 되어 있지 사전에. 그게 이제 접사들이지. 접사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지. 명사와 명의사와 부사와 명의사. 자, 명사와 전미사는 대표적으로 음이, 기계 같은 것들이 있는데 미음, 이, 개 등등.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얼음, 아이스를 말하지. 먹이, 달리기, 지우개 이런 것들이 이제 명사와 전미사. 부사와 전미사는 대표적으로 이나 희가 있는데 어간 뒤에는 보통은 이를 갖다 붙여. 그래서 없이, 높이, 빨리 이런 것들은 부사가 돼서 부사와 전미사지. 물론 높이 같은 건 명사도 있어. 명사 높이도 있지. 높이가 높다. 부사는 뭐야? 높이 뛰다 할 때 그 높이지. 자, 그래서 우리가 어간 뒤에는 뭐가 붙어야 된다? 어만 어미가 붙거나 아니면 어때? 전미사가 붙거나 둘 중에 하나야. 물론 어간 뒤에 간혹 어근이 붙는 경우도 있지. 예외적으로 뭐 이런 거 있잖아. 비동사적 활동에서 접칼, 접는 칼 하는데 어미 안 붙고 바로 접칼 이렇게 붙기도 하지. 또 어간 뒤에 어간이 바로 붙는 경우도 있지. 뭐 여기서 띠놀다 하면 띠어 놀다가 아니라 띠놀 해가지고 어간 뒤에 어간이 바로 붙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건 좀 예외적인 경우고 일반적으로 어때? 어간 뒤에 어미 아니면 뭐가 붙어야 돼? 접사가 붙어야 되지. 됐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이러한 어간과 어마어미 사이에 올 수 있는 게 두 종류가 있지. 서진아 뭐뭐 있었니? 선언말합니다. 선언말어미랑 그다음에 피동사동. 비동사동 전미사. 사동 비동 전미사는 몇 개까지 올 수 있어? 서진아? 하나. 0에서 1개. 선언말어미는 몇 개? 3개. 3개까지. 0에서 3개까지. 비동사동 전미사는 2, 2, 2, 2, 5, 5, 2, 5, 2킹, 2킹, 네, 이런 애들이 올 수가 있지. 사동, 비동 전미사 중에서 사동에 쓰이는 애들들, 요거 전체지. 그리고 피동에 쓰이는 애들들은 이 중에서 이힐이기만 피동에 쓰일 수 있지.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먹게 하다의 의미 먹이다는 사동이지. 먹게 되다, 먹어지다의 의미 먹히다는 피동이지.
이런 경우에는 사동이 쓰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피동이 쓰인 경우지. 근데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도 있지. 보이다 같은 경우에는 어때? 보게 하다도 보이다, 보게 되다도 보이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사동과 피동이 둘 다 쓰이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어. 또 안기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사동과 피동이 같이 쓰이는 형태지. 어떻게? 아기가 엄마에게 안기다. 아기를 엄마에게 안기다. 둘 다 이렇게 사동이 있어. 아기를 엄마에게 안게 하다니까 그 안기다는 뭐야? 사동이고. 아기가 엄마에게 안기다는 피동이지. 자,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형태가 좀 특이한 경우도 있지. 서다에다가 이후 다 이렇게 붙어가지고 어떻게 돼? 세우다. 이럴 때는 이후가 묻는 경우지. 사동 나타나지. 이후가. 자, 그래서 이렇게 사동, 피동을 나타내는 전미사가 붙을 수 있고 어감과 어만어미 사이에는 또 붙을 수 있는 게 뭐 있어? 선어만어미지. 선어만어미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지.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만어미랑 주체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만어미는 있는데 주체높임 선어만어미는 0에서 1개 붙을 수 있지. 그리고 시와 의시가 있고 그 다음에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만어미가 있지.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만어미는 뭐 세 가지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네 가지로 가지고 과거가 있을 것이고 과거는 뭐 있어? 어가 있지. 막았다, 먹었다, 먹더라. 과거 완료를 나타내는 선어만어미는 앗섯과 어섯이 있는데 요즘은 교과서에 따라서 이거 과거 완료 형태가 아니라 뭐 과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자, 그 다음에 현재를 나타내는 선어만어미는 미래를 나타내는 선어만어미 get이 있는데 막았다, 막았었다, 막는다, 막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얘는 추측과 의지를 나타내기도 하지. 뭐뭐 할 것이다의 의미의 추측과 의지, 뭐뭐 하겠다 그 의미. 그리고 는, 니은은 누구는 못 써. 형용사는 사용하지 못하지. 형용사는 는, 니은을 사용하지 못하고 기본형으로 현재형을 나타내. 그래서 는, 니은이 되면 뭐야? 동사지. 먹는다, 막는다가 되면 동사. 뭐 빠른다, 뭐 긴다 이런 게 안 되니까 형용사. 자, 그 다음에 어마어미 뒤쪽에는 뭐가 붙을 수 있어? 어마어미 뒤쪽에는 보조사가 붙을 수 있어. 보조사는 0에서 1개.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뭐요 같은 것도 붙을 수 있고 은만도도 붙는 경우도 있지. 가지는 않았다, 가지만 않았다, 가지도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미 뒤쪽에도 해. 보조사가. 여기까지 암기해야 되지. 이거는 암기돼 있어야 돼. 무조건. 정 모르겠으면 책 빼놔. 여기까지 다 됐어? 어느? 네. 서진이 다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어간에 가진 애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아까 정리했지만 어간에 가진 애들 동사 뭐뭐 있었어? 네 가지 있었지? 명사 동사 된다. 동사, 명사, 명사부터. 동사는 열다. 명사 빠르다. 명사 어른. 부사 빨리. 이 중에서 어간에 해당하는 파트가 어디야? 얼, 빠르, 얼빠리까지가 다 빨리.
자, 어민을 가지는 애들. 동사, 동용사, 무엇을 껴? 거의다, 빠르다, 뭐뭐이다. 이 중에서 어미 가지는 부분 다 부분이지. 요게 바뀌는 거지. 얼고 어른이 얼어서 보여줘. 자, 그럼 여기 앞부분은 어간이잖아. 자, 그러고 나면은 얘는 어때? 이건 통째로 조사이고 이 부분을 말하는 건 없다고 그랬지. 여기를 따로 호칭하는 건 없어. 물론 이 앞부분을 통째로 어간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 이 앞부분을 어간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 자, 그러면 얘는 여기가 어미일 것이고 이거는 뭐야 그러면? 자, 어미는 아닌데 단어 내에서 혼자 쓰이지 못하고 문법적 의미를 한다. 그러면 언어가 뭐지? 이거는? 자, 단어 내에 쓰여. 문법적 의미를 해. 근데 어미는 아니야. 조사도 아니겠지, 단어 내니까. 그럼 뭐야? 접사. 맞지? 명사로 바꿔주는 접니다. 부사로 바꿔주는 접니다. 어디서 많이 봤네? 이거 뭐지? 똑같은 거야. 맞지? 여기까지 해야 돼? 자,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각각 뭐의 수식을 받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명사 같은 경우에는 뭐의 수식을 받아? 여기 관용어의 수식을 받지. 어떻게? 새 얼음, 차가운 얼음. 여기 관용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어. 나머지들은 어때? 명사, 대명사, 수사, 대외, 계외하고 부사어 수식 받지. 매우 얼음, 차갑게 얼음. 여기 부사어지. 그래서 얘도 얼다도 이제 우리가 동사를 명사형으로 쓰면 얼음도 될 수 있지. 하지만 같은 얼음이어도 차갑게 얼음은 동사고 차가운 얼음은 명사지. 그 다음에 나머지 형용사나 부사도 부사어 수식 같이 매우 빠르다, 정말 빠르다 이런 부사들 부사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고 또 매우 빨리, 정말 빨리 이렇게. 자,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주어를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있는데 강물이라는 주어를 얘는 가질 수 있지. 강물이 매우 차갑게 얼다. 기차가 매우 정말 빠르다. 뭐지? 강물이 새 차가운 얼음. 주어 가질 수 있어? 안 되지? 기차가 매우 정말 빨리 해줘 못 가지지. 달린다면 달린다 해줘야지. 기차가 빨리 해줘는 안 돼. 그러면 얘네들은 주어를 못 가지고 얘네는 주어를 가질 수 있는데 주어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야? 어미를 가지고 있거든. 어미를 가지고 있으면 주어를 가질 수 있고 접산을 가지고 있으면 어때? 주어를 가질 수가 없는 거지. 일반적으로 그래. 서진아, 너네 절 배울 때 부사절에서 없이 빨리 달리 같은 부사로 절 만드는 거 배웠니? 부사형 전성 어미만 가지고 배웠어? 근데 그냥 너무 도로 뒤에 그런 계도록 듯이만 배웠지. 없이 빨리 달리 부사절 만드는 건 안 배웠지. 예외만 알아줘. 일단은 보고 설명을 좀 할게.
보통은 우리가 어미만 가지고 부사, 그러니까 절을 만들고, 절을 만든다는 건 주어를 가질 수 있다는 거잖아. 어미만 가지고 만드는 게 일반적이지만 예외적으로 부사 가지고서, 그러니까 접사가 아예 붙어서 부사가 된 경우에도 어미 그 절을 만드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지. 기억나? 그거 이제 설명할게. 봐봐. 원웅이 일단 여기까지 정리됐니? 다음 거 나가도 돼? 자, 봐봐. 우리가 어간이 있을 때 어간 뒤에 어미를 붙는 경우와 접사가 붙는 경우가 다른데 일단 어미 붙는 경우부터 한번 해보자. 자, 어간 뒤에 어미가 붙으면은 첫 번째 특징, 주어를 가질 수 있다. 주어를 가질 수 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서술성이 있다는 거고 또 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지. 보통 어미가 있어야지만 절을 만들 수 있어. 보통 주어를 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 자, 마음씨가 착한 철수가 속도가 빠르게 달린다. 여기서 주어가 몇 개? 주어가 3개가 나오지. 마음씨가, 철수가, 속도가 이렇게 3개가 나오지. 얘네는 각각 어미를 가지고 있겠지. 어미가 있어야 주어를 만들 수 있으니까. 철수가는 누구의 주어야? 달린다는 어미의 주어지. 속도가는 누구의 주어야? 빠르게라는 부사형 변동 어미의 주어지. 그러면 얘는 부사적인 거지. 제 끝에 있는 그 어미의 주어는 주절인 거고 절을 만든다라고 문장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거야. 주어랑 서술어가 만나면. 그래서 얘는 부사형 변동 어미에 붙었으니까 부사절, 얘는 끝에 동절 어미에 붙었으니까 주절 이렇게 되는 거지. 나머지 하나는 뭐야? 마음씨가가 주어인데 얘는 착한 이은 요 관형사형 어미에 붙었으니까 관형절이 되는 거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어미는 주어를 가질 수 있다. 주어를 가져서 뭘 할 수 있어? 절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대신에 어때? 품사를 바꿀 수는 없지. 자, 품사를 바꿀 수 없다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착한 철수가 빠르게 달린다의 예를 들어. 착한은 여기서 뭐야? 착한은 관형어야.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지. 근데 품사 자체는 뭐야? 관형어는 맞는데 그것 관형사는 아니지. 품사가 바뀌진 않았어. 역할만 관형사 역할을 하는 관형어인 거지. 얘 품사는 그러면 뭐야? 형용사지. 품사를 바꾸지 않아 어미를 바꾼다고 해서 그 역할을 하게 될 수는 있지. 관형사용 전성 어미를 붙이면 관형어 역할을 할 수 있고 관형사처럼 쓰이지만 어때? 품사는 그대로 동사 아니면 형용사겠지. 마찬가지로 빠르게도 어때? 부사 어디 동사를 수식할 수 있는. 하지만 부사는 아니야. 품사가 아예 바뀌지는 않았어. 그리고 뭐야? 그냥 형용사. 만약에 접사 같은 경우에는 어때? 예를 들면 명사화 전미사 붙이면 명사가 되지. 부사화 전미사를 갖다 보면 부사가 돼. 근데 어미는 어때? 원어가 품사를 바꾸지 않는다. 원래 그대로야. 동사나 형용사. 여기 이게 되지? 반대로 접사 같은 경우에는 어때? 접사는 첫째 주어를 가질 수 없다. 다른 말로 서술성이 없고 결을 만들 수도 없다. 예를 들면
철수가 속도가 빨리 달린다 그러면은 얘는 주어가 성립하지. 누구의 주어야? 이게 어미니까 어미의 주어는 성립할 수 있는데 얘는 어때? 이 주어는 이 이가 접사지. 접사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때? 주어를 가질 수가 없어. 속도가 빨리 이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접사는 주어를 못 가지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에 이제 예외가 있지. 예를 들면은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자, 철수가는 주어인데 누구의 주어야? 여기는 다는 어미의 주어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때? 소리가라는 주어가 없이라는 접사에 붙어 있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사절을 형성하지. 또 여기도 철수가 주어지. 크다. 이게 어미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약간 이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 달리라는 접사가 절을 형성할 수 있거든. 어떻게? 철수가를 다시 주어로 가져서 이걸 공동주어로 가져가지고 철수가 아까와 다르다, 철수가 크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부사절을 형성해. 자, 이렇게 외우면 쉬워. 이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가 없이, 같이, 달리 같은 것들은 주어를 가지고 부사절을 형성해. 보통. 원래는 부사절 만드는 게 개, 도록, 그시 같은 부사형 전성 어민들이 만들지. 거기에 주어를 붙이면. 근데 없이, 달리, 같이 같은 대표적인 이런 부사들은 또 주어를 가질 수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접사를 가지고 이제 부사가 되는 경우에는 주어를 못 가지는데 저게 예외야. 자, 그리고 접사는 어때? 품사를 바꿀 수 있지. 예를 들어 높다라는 단어가 있어. 높다는 원래 형용사지. 높는다 안 되니까. 근데 여기에다가 이라는 접사를 갖다 붙여. 이라는 접사를 갖다 붙이면 세 가지 경우가 나오지. 높이가 있다. 높이 뛰다. 건물을 높이다. 자, 첫 번째 높이의 이는 뭐야? 명사와 명사지. 어디 있어? 여기 있지. 명사로 바꿔주는 접사. 그래서 얘는 높이가 뭐가 돼? 명사가 돼버리지. 형사가 바뀌지. 두 번째 높이는 부사와 명사지.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얘는 그래서 뭐가 돼버려? 부사가 돼버리지. 세 번째 높이다는 높인다가 되지. 얘는 동사가 돼버려. 얘는 사동전미사야. 우리 사동피동은 기본적으로 동사만 사용할 수 있지. 근데 형용사들이 사동피동전미사를 쓰면 어떻게 돼? 대부분 못 붙이지만 형용사에 사동피동전미사를 붙일 수 있는 경우에 붙이면 어떻게 돼? 동사로 바뀌어. 그래서 높다는 형용사인데 이 경우는 높이다 하면 어떻게 돼? 동사가 돼버리지. 이 경우는 어디 있어? 자, 이렇게 품사를 바꿀 수가 있지. 접사들은 꼭 바꾸는 건 아닌데 바꿀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니? 이해돼? 어느 거? 모르겠는 거 없어? 서진이 다 이해돼? 일단 여기까지 다 적고 여기 이어서 나갈 테니까 적을 거 주자. 어느 게 있고 다 적으면 안 되죠? 나가 그 앞뒤로 어간 접사가 있었어요. 어떤데? 엄청 나가 엄청 어분 어간 접사.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엄청 따로 쓸 수 있잖아. 부사니까 어근이니까 거기다 어미가 바로 붙을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엄청 나가 어간 접사겠지. 쌤이 저번에 접할 때 적은 보통은 붙으면 뭐가 돼? 관형사 되지. 적 뒤에 조사 붙으면 그때는 뭐야? 명사고. 간혹 적이 붙으면 뭐가 되는 경우도 있어? 부사. 예를 들어 볼게. 봐봐. 합리적이라 할 때 합리적은 뭐야? 관형사지. 합리적 선택 이렇게 붙어가지고. 근데 합리적에다가 뒤에 붙으면 합리적인 이렇게 조사를 붙으면 어떻게 돼? 그건 명사가 돼. 근데 합리적은 동사형용사는 못 꾸며주지. 근데 그런 거가 있어. 가끔 적 중에서 동사형용사 바로 꾸며줄 수 있는 애들 있거든. 그런 거는 또 부사로 또 쓰여. 예를 들어서 뭐냐? 비교적 안전. 비교적 안전하다 이런 거. 뭐 비교적으로 안전하다. 비교적으로 안전하다 그러면 명사 되지. 비교적 안전하다면 부사지. 관형사 있나? 관형사로 쓰일 수 있는 거 비교적 이상하다 그러잖아. 그렇지. 근데 보통 적 붙으면은 이제 관형사가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부사가 되기도 하지. 적이 접사서. 접사. 적 통째로 접사요. 응? 적이 통째로 접사요. 저기 통째로 접사. 그러니까 콤사 바꾸지. 번호이 괜찮아? 잘했어? 이렇게 이제 어마어미 종류. 이제 어마어미 종류를 정리하면은 요 필기는 끝나는데 어마어미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지.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 종결어미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지. 문장형과 상대 높임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문장형 5가지, 상대 높임 6가지. 둘이 곱하면 어떻게 돼? 30가지가 나오지. 보통 30가지 경우에 수가인데 이걸 뭐 다 외워가지고 문제를 풀지는 않아.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대충 어떻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문장형 크게 5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어? 일단 첫 번째 형성 계열. 형성은 예를 들면은 뭐 다 형태가 일반적이지. 의문문 계열. 오니 정도. 그리고 감탄문. 오모프나. 그 다음에 명령문. 오라, 청유문, 오모, 자형태가 있는데 명령문과 청유문의 차이가 뭐니 원웅아? 자, 할아버지 진지 드세요는 명령이야 청유야? 명령. 자 봐봐. 명령문은 너만 하는 거야. 청유문은 우리가 하는 거지. 할아버지 밥 먹자는 청유야. 할아버지 진지 드세요는 명령이야. 이해돼? 뉘앙스의 차이가 아니라 누가 하는지의 차이야. 그 다음에 상대 높임의 종류. 상대 높임은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누지.
비격식체는 다른 말로 반말이라고 해. 반말은 맞춤말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어미를 절반만 하고 반을 끊어먹는 말을 반말이라고 해. 그래서 격식체는 크게 네 가지가 있고 비격식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비격식체의 네 가지는 하십시오체와 하십시오체는 옛날에 합쇼체라고 그러기도 했었어.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시가 굳이 붙일 필요가 없잖아. 선어말 어미 형태니까. 근데 사람들이 하도 하십시오체에다가 시를 갖다 붙이는 게 습관이 돼서 합쇼체가 없어지고 하십시오체가 됐는데 일제 강점기까지만 해서 합쇼체를 더 많이 썼어. 자, 하십시오체는 그래서 형태가 어떻게 돼 있어? 하, 시, 기읍, 시오 형태로 보통 나타나요. 명령형의 경우에. 그래서 어간, 어근, 선어말 어미 시가 붙고 어마어미 기읍 시오를 통해 가지고 상대 높임 힘을 나타내지. 이게 뭐야? 아주 높임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하십시오체보다 좀 낮지만 이제 보통은 이제 약간 높였을 때 하우스를 했을 때 하 시를 붙일 수도 있긴 한데 안 붙이게 보통 있고 또한 어마어미 예산 높임. 하계체는 보통 교수가 대학생한테 많이 쓰지. 낮추는 대상인데 함부로 낮추긴 좀 그렇고 성인이니까. 그래서 하계체를 쓰지. 시를 붙이는 경우도 있지. 네. 과 많아. 그래서 예산 낮추. 그 다음에 헤라체가 있지. 헤라체는 하 플러스 열화 형태지. 어간과 어물어미. 그래서 아주 낮죠. 사실 격식체 네 가지는 높임법에 따라서 좀 헷갈릴 수도 있어. 이 격식체, 하십시오체, 뭐 평서문은 뭐뭐 합니다. 의문문은 합니까? 감탄문은 하는군요. 뭐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헷갈릴 수도 있는데 가장 안 헷갈리는 건 뭐야? 비격식체 두 개가 해열체와 해체. 얘네는 왜 안 헷갈려? 요를 붙여보면 되거든. 자, 예를 들어볼게. 원래 얘네가 반말인 이유는 해열체나 해체 같은 경우가 말을 하나 끊어먹어서 그래. 얘는 하 열화에다가 요를 붙여가지고 좋은 높임이 되는데 여기서 뭐를 끊어먹은 거야? 나를 끊어먹은 거야. 하여 요가 해요잖아. 요거 자체를 날려먹은 거야. 하다가 절반만 하고서 많은 거지 말이. 그래서 어떻게 돼? 어반 어마어미 반 끊어먹고 보조사 요가 붙은 게 해요체인데 해요체는 무조건 다 요로 끝나지. 해요 해요 해요. 그래가지고 얘는 어때? 하는군요. 감탄문도 그렇게 가지. 그래서 요를 붙일 수 있으면 무조건 다 해열체야. 그럼 해체는 어떻게 구분해? 해열체에서 요만 떼면 해체지. 하는군, 요. 이거 해, 요. 이거 해, 요. 감사, 요. 뭐 이런 식으로. 이해되지? 근데 해체는 어떻게 돼 있어? 하에다가 열하에서 다 끊어먹고 요로 낮추면 되지. 사실 나머지 거는 좀 구분하기 힘들 수 있는데 얘네는 구분이 되게 쉽다고 그랬어. 요를 붙여봐서 되면 해열체. 그 요 붙인 자리에서 요만 떼면 해체야. 됐지? 그래서 얘도 이게 날아갔지. 그다음에 연결어미는 두 문장 사이를 연결할 때 사용을 하지.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전성어미도 성질을 전환해 줄 때 써서 세 가지가 있는데 전성어미는 품사가 바뀌는 건 아니야. 성질만 전환해 주는 거지. 어미니까 품사는 못 바뀌고. 일단 연결어미부터 보자. 대등하게 연결해 주는 대등정 연결어미가 있는데 얘네는 대표적으로
고나 거나 같은 게 있지. 예를 들어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 근데 이런 대등 연결어미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앞뒤를 바꿀 수가 있지. 바람이 불고 비가 온다. 그래서 이 고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앞뒤를 바꿀 수가 있는 거야. 앞뒤를 바꾸는 게 가능한 게 대등. 종속적 연결어미는 뭐냐? 인과관계나 시간의 흐름 등을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면선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이 경우에는 이렇게 바꿀 수 없지. 땅이 젖으면 비가 온다. 인과관계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면선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앞뒤를 바꾸는 게 불가능하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조적 연결어미. 보조적 연결어미는 대표적으로 아, 어, 개, 지, 고 같은 게 있어. 예를 들면은 비가 오고 있다. 원래 분보조는 문법적 의미를 더하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가 돼야 되는데 그냥 띄어서 보조 동사 형태, 보조 형용사 형태로 해가지고 그냥 실질 형태소로 써버리죠. 그러니까 보통은 문법적 의미는 다 형식 형태소로 나타나는데 얘는 예외인 거야. 문법적 의미지만 실질 형태소로 나타내. 이해돼? 비가 오고 있다. 와 보이다. 오게 하다. 오지 않다. 다 분보조지. 이거 연결해 주는 게 보조적 연결어미. 어떤 것들 있어? 비가 오고, 비가 와, 오아 온다. 오게 하다. 오지 않다. 뭐 어때? 얘는 앞에 한재 진행에 응대하기. 얘는 완료나 강조에 응대하기. 얘는 사동에 응대하고. 얘는 구경에 응대하기. 원래 다 문법적 의미야. 분보조할 때 보조 용어는. 그럼 여기까지 괜찮아? 네. 자, 마지막으로 전성어미. 전성어미는 성질을 전환하는 애들이지. 첫 번째, 명사형으로 전성해주는 명사형 전성어미. 명사형 전성어미는 뭐 있었어? 미음, 기 같은 게 있었지. 예를 들면은 철수가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됐을 때 이 기는 어때? 명사형 어미지. 명이니까 뭐를 가질 수 있어? 주어를 가질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를 만들어? 명사절을 만드는. 명사형 어미는 주어를 가지면 명사절이 될 수 있어. 또 관형사형 전성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당연히 관형절을 만들 수 있겠지. 은, 이은, 건, 는, 을, 리을 있지. 관형사형. 오늘은 비가 오는 날이다. 이러면 어떻게 돼? 비가 오는 어미가 주어를 가지. 관형사형 어미인 이유는 뭐야? 뒤에 체어를 수식하니까. 그래서 얘는 관형절로 뭐를 수식하는데 뒤에 오는 얘를 수식하지. 명사절은 뒤에 당연히 뭐가 붙어? 이렇게 뒤에 조사가 붙으면은 명사절인 거지. 마지막으로 부사형 전성어미는 부사절을 만들겠지. 부사형의 대표적인 예는 개랑 도록이 있고 또 드시도 들어가기도 하지. 이렇게 되면은 철수가 비가 오도록 기다린다.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이거는 어때? 도록이라는 조사형 전성 어휘를 통해 이 주어랑 만났으니까 어때? 조사절이고 뒤에 있는 기다린다는 동사를 수식하게 되겠지. 이렇게 하면은 어미 동료까지 싹 다 정리했지. 이게 원홍이 니네 1학기 기말범이잖아. 싹 다 외우고 있어야 돼. 특히나 명사형, 단형사형, 부사형은 고전문법에서 그대로 나오지. 그래서 고전문법 정체까지 원래 외워야 되지. 나온 김에 고전문법 다시 한번 해볼까? 잡아봐. 명사형 전성어미 기 중에서 기는 언제 나와? 근대 우리에 나와. 임진왜란 이후에 나와. 그냥 서진 한번 들어봐. 고전문법 했었나? 아니. 곧 임진왜란 이후에 기가 나오고 그 전에 중세국어에서 형태는 뭘로 쓰였어? 중세국어에서는 옴과 형태로 쓰였지. 이거랑 헷갈리는 게 명사형 전성어미 인데 명사형 전성어미 은 어떻게 쓰였어? 중세국어에서 아래아 음과 음으로 해서 이렇게 쓰였어. 나중에 이제 1학년 2학기 때 고전문법이 나오는데 현대국어에서는 음이 구분이 안 되지. 명사, 전미사, 명사형 전성어미 음은 그냥 단독으로 했을 때 구분이 안 되는데 중세국어 때는 요거는 음을 썼어. 막다는 막음 양성이니까 먹다는 음성이니까 이해돼? 이해되니까 되나? 그리고 얼음 같은 경우 어떻게 썼겠어? 얼다니까 음성이니까 얼음 이렇게 썼겠지. 근데 옛날에 중세국어 때는 소리 나는 걸 적었기 때문에 얼음이라고 적었어. 이해돼? 예를 들면은 강물이 얼음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 중세국어에는 얼음 이렇게 적었지. 이해돼? 괜찮아? 괜찮아? 나중에 고전문법 할 때 다시 설명해 줄게. 여기가 지금 고전문법의 시험범위라. 이해돼? 원웅이? 이해되지? 자, 여기까지 모르겠는 거. 괜찮아? 다 정리했지? 다음으로 넘어가도 돼? 지운다? 꺼진이는 내가 그 저거 뭐야 내 시험범위 영마하고 또 뭐냐? 그거밖에 없어. 영마뿐이 없어? 영화 문법이랑 문법이랑 영마? 문법은 거기 2,400대 나오는 거 그 이어진 문장 가서 다시 한번 꼭 풀어보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영마는 내가 따로 분량 만들어줄게. 보고 정리해봐. 자, 이제 단어의 형성 마지막으로 들어갈게. 오늘 여기까지만 뒤로 나간다. 그리고 원웅이는 오늘 보고 문장 쪼개고 그거까지만 다 정리하고 와야 돼. 1,400개. 그리고 서진이는 오늘 문장 그거 쪼개고 검사 받고 나머지 저건 속개고 영감만 받아가지고 가. 자, 풀고 갈래? 2,400개? 시간 돼? 아니야. 안 했으면 좋겠는 거야? 아닌 거야? 하트 갔다가 하원 갔다가 다시 오려. 아 그래? 알았어. 그럼 그거만 하면 보내줄게. 문장 3개만 쪼개. 저거는 숙제고 영만만 받아가지고 가. 단어의 형성.
야, 단어는 모든 낱말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 단일어랑 복합어로 나눌 수 있지. 복합어는 두 개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고 이건 단일 형태소지. 이건 복수 형태소로 구성되어 있고. 단일어는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 어근 하나로 되어 있는데 어근 하나로 되어 있다고 우리가 통상 얘기하지만 크게 나눠보면 두 가지지. 정말 어근 하나로 되어 있는 경우와 어간 어근에다가 어미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책, 의자, 얘는 놀다, 먹다. 혹은 이거 선어 발음이 붙어가지고 뭐 놀았다, 먹겠다 이런 것도 단일어지 그냥. 선어 발음이는 붙어도 상관이 없어. 어미는 아무리 붙어도 단어의 형성에 영향을 주지 않지. 그래서 어미는 있으나 마나지 사실. 복합어는 다시 두 개로 나눌 수 있지. 뭐 있어? 합성어가 합성어가 있지. 합성어는 어근 플러스 어근 형태로 되어 있고 어근 플러스 어근이라고 보통 얘기하지만 사실 종류가 또 되게 많지. 정말 어근 플러스 어근이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뭐 밤낮 어근 플러스 어간 어근 플러스 어미 형태도 있지. 어근 먹다 같은 거. 또 어간 어근 플러스 어간 어근 플러스 어미 형태도 있을 거지. 혹은 어간 어근 플러스 어미 플러스 어간 어근 플러스 어미 형태도 있고 뛰어놀다. 또 어간 어근 플러스 어미 플러스 어간 형태도 있지. 큰집. 여기서 큰집은 그냥 사이즈 큰집이 아니라 이제 큰아버지가 있는 집 같은 걸 얘기하지. 그 다음에 어간 어근에다 바로 어근 붙는 경우도 있지. 잡는 칼에서 점수. 이게 다 합성어 종류지. 또 파생어는 세 가지. 어근 플러스 접사가 뒤에 붙는 경우 이건 전미사지. 접사 중에서도 예를 들면은 어근 플러스 접사 형태라든가 예를 들면은 손님 혹은 어근 플러스 어간 접사 플러스 어미 형태 예를 들면은 향기롭다 혹은 어간 어근 플러스 접사 플러스 어미 형태 먹이다 혹은 어간 어근 플러스 접사가 그냥 달리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자, 그 다음에 접두사 플러스 어근 형태. 예를 들면은 접사 플러스 어근 형태. 아예밤. 아예밤의 R은 어근 아니지?
달걀할 때 그런 알이 아니야. 저거는 껍질이 없는 애기. 그다음에 적산 플러스 어간어군 플러스 어미용 치솟단.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접두사와 전미사가 바로 붙는 경우도 있지. 마지 같은 경우 맛도 접사고 이도 접사 이런 특이한 경우도 있어. 여기까지 모르겠는 거. 너희 서두령 안 나오지? 서두령. 예. 그럼 서두령은 그냥 보고 써봐. 페이지 말고. 예. 근데 연마가 응. 응? 연마가 너무 어려워? 왜? 많이 어렵게 말이 어려워? 아니, 쌤이 많이 어렵게 설명하죠. 많이 어렵게 설명했어? 그 고등학교 고유교사 문제들을 프린트를 그거? 그거 해서 내가 다 줄게. 언제까지 나왔던 거 다 있어. 한번 싹 들어보고 해서 딱 보고 저기 뭐야 저거 나올 거야. 아이러니. 우리 수사법 할 때 저거 있잖아. 네. 상황적 반응. 기대했던 거와 반대로 가는 거 있지. 그게 역마지. 왜? 얘를 역마살에 없애려고 했는데 결국엔 어디로 가? 역마살에 기록하잖아. 그런 것들 위주로 많이 그게 주제의식이잖아. 그리고 나머지 거는 그냥 필기하는 거 싹 다 암기하면 좋겠는데 일단 필기 한번 해보고 다음 주에 그거 풀어온 거 보고서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내가 암기할 수 있게 쓰는 걸 한 3개 줄게. 다 외워 그냥. 썼니? 자, 잠깐만 이 합성어는 종류에 따라가지고 또 2가지로 다시 나오는데 이거 다시 나눠볼게. 그리고 미리 얘기했지만 어미는 어차피 의미 없대. 여기서 어미들은 다 어때? 빼버리고 나면은 결국엔 어근어근인 거지. 여기서도 어미들 다 빼버리고 나면은 어근접사 형태지. 결국에는 어미는 신경 쓰지 마. 합성어 저기 단어 형성할 때는. 자, 근데 합성어는 다 2가지 기준으로 나누지. 어떻게 나눌 수 있어?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 자, 통사적이라는 건 우리 통사론이라는 말이 있지. 문장 구조에 맞는 걸 통사적이라고 해. 통사적이라는 건 문장 구조와 일치한다는 거야. 반대로 비통사적이라는 건 뭐야? 문장 구조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가장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뭐였니? 선진아, 통사, 비통사 구분하는 쉬운 방법은?
띄었어. 아, 자, 띄었으면 우리가 구가 만들어지지. 문장 단어 두 개가. 그럼 그 문장이잖아, 일종의. 그래서 문장 구조에 일치한 거는 띄어쓰기를 했을 때, 둘 사이를 띄어쓰기 했을 때 의미가 가능한 경우들이 많다. 자, 동사적 합성어의 대표적인 예를 들기 전에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보자. 자, 봐봐. 얘네들 다 합성어잖아. 밤낮. 네? 돼 지금은 동사야. 마음 먹다. 돼지 동사야. 뛰 놀다. 해? 안 되지? 그런 건 비동사야. 그럼 가장 쉬운 건 사실 이렇게 쪼개보는 거야. 뛰어 놀다. 돼지 동사야. 큰 집 돼지 동사야. 는 칼 해야 돼. 얘 접는 뛰어 이런 거 이제 비동사야.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사실 그 두 개 사이를 띄어가지고 문장적으로 성립이 되면 동사 안 되면 비동사 이렇게 외우는 게 가장 편한데 이제 그 종류를 한번 나눠보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문장은 단어와 단어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데 그 단어 사이에 형성이 될 수 있는 구조들을 통사라고 해. 일반적인 경우는 이런 경우인데 일단은 관용어는 뭐를 수식해? 명사, 대명사, 수사, 체험을 예를 들면 큰 집 이런 거는 관용어 형태에다가 체험 형태가 붙었으니까 이런 거는 통사인 것이. 또 부사어는 용언이나 수식어를 수식하지. 그러면 요것도 통사지. 예를 들면 우리가 부사 형태 무슨 하루빨리 같은 경우에도 어때? 통사 형태라고 봐. 왜냐면 부사는 서로 수식할 수 있는 개념이니까. 근데 얘는 관용어 형태에다가 뒤에 체험 형태가 오니까 가능하고 얘네 둘은 어차피 부사니까 부사어 형태이기 때문에 가능한 형태야. 또 이런 경우 있지. 어간 뒤에 어미가 오면은 이런 것도 통사지. 띠, 돌, 다 어떻게 돼 있어? 어간 어미 형태로 돼 있지. 어간 뒤에 어미가 생략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통사야. 또 조사가 생략된 경우 예를 들면은 밤, 과, 낮 이런 거 조사잖아. 마음을 먹자. 우리 문장에서 흔히 조사 생략은 일어나지. 철수가 밥을 먹었다. 철수 밥 먹었어. 이렇게 되잖아. 저런 것까지는 통사인데 이제 비통사는 뭐야? 이런 게 아닌 것들이지. 대체로 이제 관용어에다가 용언이나 수식어 붙는 경우 같은 경우에 비통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 이런 경우는. 보통 어떤 경우가 많냐? 부사어가 체험 수식하는 경우가 많지. 예를 들면은 구슬, 비, 척척, 백사. 얘네들은 보통 부사이기 때문에 구슬구슬 내리다, 척척 뭐 하다 이 음성상징어들은 다 의성부사, 의태부사잖아. 부사 플러스 체험 형태가 붙으면 이게 형태가 이상해진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왜 썼을 때 이상해? 구슬, 거리는 비, 척척하는 박사 이런 식으로 붙여야 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은 이제 비동사라고 부르는 거지. 그 다음에 어간 뒤 어미 생략 이런 경우는 쪼갰을 때 말이 이상하지. 일반적인 문장 형태가 아니야. 예를 들면은 뛰놀다 같은 거 접는 칼 아니라 접칼 이런 경우는 어미가 생략돼 있지. 어간 뒤에 놀다 접는 칼 이런 게 비동사야. 조사는 어차피 상관없는데 근데 이제 사이 시옷이 들어가거나 혹은 또 이런 것들 있지. 그 뭐라고 그래? 준말
줄임말의 준말이라는 거지. 예를 들면은 사이시옷은 횟집 같은 경우에는 회에다가 집 나누면 어떻게 돼? 사이시옷이 추가로 들어온 케이스가 되잖아. 이러면 비동사야. 그리고 준말 같은 경우에는 줄어든 말 자체가 예를 들면 오누이 같은 경우에 오누이 하면 오와 누이를 쪼개면은 오가 오라비가 들어와야 되거든. 오빠라는 뜻이지. 오라비 누이인데 이게 안 되니까 이런 것도 비동사겠지. 그 다음에 합성어를 나누는 방법은 하나가 또 있지. 의미상의 구분. 의미상으로 합성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지. 대등합성어, 종속합성어, 융합합성어. 대등합성어는 어근 두 개가 만날 때 A 플러스 B는 A, B 형태로 두 개가 대등하게 다 살아있는 경우입니다. 종속은 A 플러스 B가 만났을 때 A or B 둘 중에 하나의 의미가 강해지는 경우. 융합은 A 플러스 B가 만났을 때 새로운 의미인 C가 되면 융합합성어지. 예를 들어서 융합합성어 같은 경우에는 김 플러스 밥 했을 때 김밥이 나왔는데 김밥이 김과 밥이 아니잖아. 새로운 요리지. 이런 게 이제 융합합성어인 거지. 새로운 말이 만들어지는 거. 밤 플러스 낮 하면은 밤과 낮이 아니라 항상의 의미잖아. 이런 게 융합합성어야. 종속은 어떠해? 솜잎을 같은 거지. 솜 플러스 이불 하면은 솜이불이 되면은 이거는 이불이지 솜이 아니지. 사과나무에도 나무잖아요. 이런 게 종속. 대등은 말과 소. 그래서 마소 되면 뭐야? 말과 소니까 이거 대등이지. 오누이 같은 경우에도 오라비와 누이 합쳐서 오누이 하면은 대등이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직접 구성 요소와 융합합성어 개념을 알면은 끝나, 오늘. 직접 구성 요소는 뭐가 직접 구성 요소야? 단어를 형성하는 가장 마지막 두 덩어리지. 예를 들어보자. 불닭볶음면이란 단어는 형태소가 몇 개야? 5개지. 불, 어분, 닭, 어분, 복, 어반이면서 어분, 볶음의 음은 접사야, 음이야? 본이 접사지. 명사와 명리사. 면, 이거는 어분. 원웅아, 이거는 최종적으로 뭐랑 뭐가 만나야 돼? 불닭과 볶음면 내지는 불닭볶음과 면이 만날 수도 있겠지. 근데 불닭과 볶음면이 만난다고 해보자. 불닭이 먼저 합쳐지고 볶음이 합쳐진 다음에 볶음면이 합쳐지면은 이거의 직접 구성 요소는 뭐가 되는 거야? 불닭과 볶음면이 되는 거지. 그랬을 때 모든 단어는 어근과 어근이기 때문에 불닭볶음면은 뭐가 된다? 뭐가 된다. 이런 게 이제 직접 구성 요소 개념이지. 맨 마지막에 만나는 두 개의 개념이 직접 구성 요소야, 그 단어에. 근데 이게 이제 특이한 경우들이 생기지. 그게 뭐야? 융합합성어라는 게. 자, 줄넘기라는 단어를 한번 보자.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 줄과
넘는 넘다와 너가 넘은 비 접사로 되어 있지. 자, 그랬을 때 얘는 어때? 줄넘다와 기가 합쳐지면 얘는 뭐가 돼? 파생이지. 넘기와 줄이 합쳐지면 얘는 뭐야? 합성어지. 사실 뭐가 맞다라고 할 수가 없지. 이런 경우엔 뭐라 그래? 종합 합성어라고. 이렇게 합성어 파생어 둘 다 될 수 있는. 직접 구성 요소가 줄넘다의 기인지 줄에다가 넘기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직접 구성 요소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겠지. 이해돼? 오케이? 모르겠는 거. 괜찮니? 자, 이러면은 이제 원홍이는 거 다 쪼갤 수 있지. 문장 5개. 그거 보고 그거 쪼개가지고 오늘 검사 맞추면 가면 되고, 서지는 문장 3개 전부 쪼개고 0만 교재만 받아서 가. 됐지? 그리고 가능하면 28에서 30을 다음 주까지 풀어오면 좋은데 안 되면은 패스.